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제15대 오클랜드 한인회장 선거가 지난 15일 실시됐습니다. 이번 한인회장 후보로 기호 1번 조요섭 씨와 2번 변경숙 씨가 열띤 경쟁을 벌인 끝에 변경숙 후보가 850표를 얻어 조요섭 후보를 39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한편 감사에는 기호 1번 원윤경 후보가 921표를 얻어 2번 이주용 후보를 229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제15대 오클랜드 한인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남반구 최대 농업쇼 필데이 행사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해밀턴 미스트리 크리크에서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올해로 51번째를 맞이한 이 필데이 행사에는 한국을 포함해 11개 나라에서 농업 관련 제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선보인 제품도 50여 가지나 선보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올해로 5년째 참여하고 있는 한국관에는 뉴질랜드 농업 관련 정수기 등이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이 한국관은 5회째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한국관에서는 총 7개 업체가 오셨는데, 한 업체는 소비재를 가지고 오셨었고, 나머지 6개 업체는 농업 관련된, 제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6개 업체 모두 하이테크 기술로 해가지고, 여기 뉴질랜드 농기자재 유통하는 업체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굉장히 선진화되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뉴질랜드의 대부분의 필드가 지금 이 질소유리에서 나오는 질산염으로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문제가 발생한 게 이 질산염으로 인해서 캔서 프로블럼이 많이 생겼는데, 뉴질랜드 사이언티스트나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분석하고 있냐면은 아마도 질산염으로 인한 캔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듣고 급히 이번에 오면서 만드는 게 요 기존 필터링 시스템에서 두 펑션을 집어넣었어요. 그거 가지고 첫 번째는 이온 교환 수지를 가지고 소일에 있는 토양에 있는 질산염을 잡아줘요. 지하수에 있는 질산염을 잡아주고, 두 번째는 패러사이트 기생충 프로블럼을 이 미니 일렉트로라이저가 지나가는 순간적으로 0.1초 사이에 모든 기생충, 원충, 포자를 다 죽여버려요. 저희는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한국 농산업체들에게 이제 기술 이전을 해주고, 또 농산업체들을 이제 지원해서 국내외 이제 판로 개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쪽은 코트라 한국관에서 한국의 이제 유망한 소비재 제품, 뷰티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고 인더스트리얼 제품도 있는데, 이번 필데이스 한국관 전시를 맞이해서 코트라 홍보부스에 한 25개 업체 샘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K-POP 슈퍼그룹인 BTS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리아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인스티튜트는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국인 341명과 265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의 48.1%와 외국인의 65.3%는 BTS를 가장 좋아한다고 답했고, 그 다음은 축구선수 손흥민으로 한국인의 38.7%, 외국인의 19.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또 BTS의 방시혁은 한국인의 55.7%, 외국인의 40%가 좋아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뉴질랜드를 찾은 중국인은 21%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뉴질랜드를 방문한 중국인은 36,600명이나 줄어들었으나 다른 해외 여행객은 23,500명이 늘어나 4월 한 달 동안 307,400명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인 방문객은 지난 4월 말을 기준으로 1년 동안 24,4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4년 전부터 작년 말까지 중국인의 뉴질랜드 방문은 평균 15%가 늘어난 바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한 전체 중국인 1억 2천만 명 중 45만 명이 뉴질랜드를 찾아 호주인 다음으로 중국이 두 번째로 큰 관광시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속 차량의 벌금이 인상되고 스피드 카메라를 늘려서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도로 안전 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스웨덴과 비슷한 정책을 취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은 앞으로 수년 이내에 3천여 개의 스피드 카메라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뉴질랜드는 현재 56대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의 경우 스피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확실하게 표지판을 세워두고 있고 스웨덴의 최고 시속은 120km, 벌금은 320 뉴질랜드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통협회 AA는 이는 발전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 이민 입국자는 출국자보다 많다고 발표했으나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4월 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이민 입국자는 15만 1000명이었고 이민 출국자는 9만 5100명으로 입국자가 출국자보다 5만 5800명이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민 입국자의 19%는 호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이들 중에는 64%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였고 25%는 호주 시민권자였습니다. 중국인 이민 입국자는 11%, 다음은 인도인으로 10%로 나타났습니다. 우버의 비행 택시 우버에어가 호주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버에어는 달라스와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세 번째로 호주의 멜번에서 비행 택시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버에어는 멜번에서의 비행 택시 운행은 내년에 시험 운행을 거쳐 2023년에 상업용 운행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우버 외의 다른 회사들도 비행 택시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버 측은 대도시의 경우 교통정체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비행택시가 도로 정체를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버는 또 멜번 시내 중심가에서 공항까지 19km 거리가 자동차로는 1시간까지 걸리지만 비행택시로는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인의 삶의 질이 도시와 시골 지역 간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대도시의 웰비잉 수준은 환경, 건강, 직업, 기술, 수입, 안전 문제 그리고 소셜 커넥션 등 7개 분야에서 시골 지역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도시 지역의 경우 특히 기술 직종의 취업 기회가 매우 많고 사무실에서의 일할 기회와 높은 임금 등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시 지역은 범죄율이 낮은 것도 살기 좋은 조건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에듀케이션 뉴질랜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학생 교육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Institute of Technology and Polytechnics에서만 지난 넉 달 동안 3,300만 달러의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듀케이션 뉴질랜드는 비자 발급 과정과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오는 2025년까지 60억 달러 규모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제 교육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 당국은 매주 교육 관련 업계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뉴질랜드가 유학생 교육 방침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비자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11월 초부터 비자 발급 신청이 크게 늘어나면서부터인데 뉴질랜드 이민성은 중국인 이외의 외국인은 모두 뭄바이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호주와 미국도 내년에 이라크에서 철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뉴질랜드의 제1야당인 국민당은 내년에 뉴질랜드군을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문제를 정부 측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내년 6월 이라크 파병을 중단하고 병력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군은 지난 2015년 이라크의 타지 기지에 95명의 병력을 파견해 현지군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 95명의 뉴질랜드군은 내년 1월 75명에서 45명 정도로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뉴질랜드군의 역할 역시 바뀌어 앞으로 18개월간 체제하도록 돼 있으나 평화유지군과 안전 문제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이제는 이라크에서 병력을 철수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세계에 정착한 탈북민 리더들이 이 홍콩에서 대규모로 열리고 있는 민주화 인사들의 중국 송환 반대 시위를 응원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콩의 시민단체들이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지원한 데 대한 보답이자 또 집회의 자유가 북한에도 빨리 흘러들어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콩에서 범죄인을 중국으로 보내는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탈북민 리더들이 시위 지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홍콩의 시위 지지 성명과 동영상을 올리며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응원하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오늘의 민주화 운동이 내일의 북한 주민들이 민주화 운동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응원합니다. 박 대표는 홍콩의 인권단체인 탈북민 관심과 많은 시민이 오랫동안 탈북민 인권운동을 지원했다며 이젠 탈북민들이 보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중국에 송환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주말 100만 명 이상이 시위에 나섰고 이번 주말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북민 500명을 구출한 뒤 지난해 한국에서 망명주의를 받은 중국인 투아이롱 씨도 자신의 망명을 지지해준 홍콩 단체에 사의를 표하며 시위를 지지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在此我非常担心我香港朋友的安全。此恶法一旦通过，脱北者将失去一个重要的国际发声舞台。 15호 요독관리소 출신인 정광일 노채인 대표는 투아이롱 씨의 동영상을 배포하며 홍콩의 자유를 위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회의에 탈북민 대표로 참석했던 지연아 작가도 홍콩의 친구들이 북한 인권 개선의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며 홍콩 시위에 빚진 마음으로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분들은 먼저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정말 북한도 정말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세계인권선언 20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리더들은 BOA에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는 별도의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도 이런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누리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오세아니아 뉴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